이제 두 가지. 그래서 정상 우주론하고 우주론하고 그다음에 빅뱅. 자, 두 우주론의 공통점이 뭐죠? 그렇지. 우주는 팽창한다. 이건 얘나 뭐한다? 팽창이다. 우주는. 자, 팽창한다가 이제 공통적인 얘기고 거기에 반해서 차이점은 먼저 질량. 정상 우주로는 계속해서 뭐가 생겨나는 거예요. 빅뱅은 질량이 일정한 거죠. 자, 그다음 그러다 보니까 밀도는 거기에 반해서 일정하고 얘는 감소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 온도는 일정하는데 얘는 감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정상 우주론과 그다음 빅뱅 우주론의 큰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빅뱅 우주론은 이런 거래. 뭐냐면 한 점에서 대폭발을 시작해서 현재까지 계속 팽창하고 있다. 그래서 약 137억 년의 초고온의 초고밀 형태의 한 점에서 그래서 이제 팽창한다라는 게 바로 빅뱅 우주론입니다. 그러면 빅뱅 우주론의 증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거가 되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게 딱 두 가지인데 그게 뭐냐면 수소와 헬륨의 질량 비가 현재 3대 1이다. 자, 빅뱅으로 주장한 건 약 3분 후에 7대 1이었고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이었다. 이게 되게 중요해. 그러니까 빅뱅으로 이렇게 주장했는데 실제로 3대 1이었대. 자, 그게 결국은 빅뱅 우주론을 뒷받침한 증거겠죠. 그러니까 뭐 이 증거에 관한 얘기들이 뒤에 좀 나오게 돼. 그 다음에는 38만 년에 원자가 생성되면서 물질로부터 이제 화학적인 개념으로 보면은 뭐가 만나면은 에너지가 밖으로 빠져나와. 끊어질 때는 에너지가 흡수돼. 그러니까 원자가 생성될 때는 원자과 전자가 만났기 때문에 에너지가 나와야 돼. 근데 그 에너지가 우주에 퍼져 있대. 그게 우주 배경 복사예요. 그러니까 빅뱅 우주론에서 그렇게 주장을 한 거지.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우주 배경 복사를 발견한 거죠. 그 저기 전파 있잖아. 전파를 가지고 이렇게 그 우주에서 오는 그 전파를 갖다 수신을 하던 차에 노이즈가 되는 거야, 노이즈. 노이즈가 계속 얘들아 어느 방향으로. 그래가지고 그 노이즈를 보니까 그게 이제 약 3000 켈빈에서 나오는 그런 전파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파가 빛이거든, 사실은. 알겠지? 그래서 이걸 통해서 빅뱅 우주론을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다 주장을 하고 검증을 했던 내용이라는 거예요. 알았지? 그래서 그 주장과 검증은 자, 첫 번째는 수소와 헬륨 질량비, 두 번째는 우주 배경 복사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원자의 생성을 보게 되면 선생님이 뭐 파동에 관한 얘기 전부 다 그 화학원에서 했던 얘기예요. 그죠? 원자의 생성인데 어, 자, 빅뱅 우주론이 안 나올 수가 없어. 무조건 나온다고 보면 돼요. 알았죠? 그래서 이제 빅뱅을 얼마나 그래서 뭐 교과서마다 다른데 약 1, 3, 8억 년. 알았죠? 그래서 우주에서 어떤 애들이 생성이 되냐면 가장 기본적인 입자죠. 가장 기본적인 입자가 뭐래요? 기본 입자. 전자하고 쿼크. 전자 쿼크가 생성이 된대요. 그러다가 바로 이 쿼크들이 만나서 양성자, 중성자를 만듭니다.
이때는 뭐 사실은 맨 초기에는 몇 대 몇으로 만들어져요? 양성제, 중성제가 1대1. 1대1로 만들어지다가 양성이 좀 많아지죠. 중성자가 양성자가 되는 그런 현상에 의해서 양성자하고 중성자의 비가 몇 대 몇이 되냐면 7대1이 돼요. 그리고 뭐 전자는 그대로 있죠. 사실 뭐 그림에서 보면 뭐 녹색 뭐 이런 것들이 쿼크에서 그 쿼크가 가지고 있는 스핀 양자수야. 그래서 쿼크 세 개가 양성자, 중성자를 만들게 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러고 나서는 요 지점 안 보인다. 자, 여기가 빅뱅 이후에 약 3분이 지났을 때 우주의 온도는 10억입니다. 10억. 10억 켈빈에 해당하는 그러한 걸 나타내 주겠죠. 자, 그럼 3분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하나 있어요. 3분에서 일어나는 현상은 여기에 이런 양성자, 중성자들이 만나가지고 그걸로 만드냐면 헬륨 원자 핵이고요. 여기 이제 양성자 하나 있죠. 양성자 한 개는 이게 수소 원자 핵이에요. 자, 핵을 만들게 되고요. 그럼 여기 전자입니다. 몇 분에서? 3분에서. 알겠죠? 그러다가 원자핵을 형성한 이후에 자, 이게 뭐냐면 38만 년이 지났을 때 자, 우주의 온도가 3000 켈빈이 되면서 이제 뭐를 갖다 형성하냐면 원자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전까지는 이렇게 불투명했어요. 불투명 왜 그래요? 핵화 전자들이 막 이렇게 뭐 퍼져 있으니까 빛들이 이렇게 투과를 못해. 어. 빛이 투과 못하니까 어때요? 불투명한 거지. 그러다가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는 거죠? 원자가 하면서 투명해진 우주로 변하게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는 원자가 형성되고 나서 어? 이제 이런 애들이 별을 만들게 되고 별에서부터 원소가 생성되게 되고 알겠지? 그럼 별이 여러 별들에 의해서 이제 뭐 가변 원소도 무거운 원소도 형성되게 된다는 의미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숫자는 333이에요. 3, 3, 3. 333, 138억. 그제? 자, 3분 38만 년. 333 기억해야 돼. 자, 문제는 333에서 나와. 알았지? 자, 빅뱅 얼마? 언제 시작했어? 138억 년 전에. 그지? 자, 그 다음엔 3분에서 뭐 했지? 3분에서 무슨 일이 났어? 뭐가 만들어졌대? 원자 핵이 만들어졌대. 38만 년에서는 원자가 만들어졌대. 알겠지? 자, 그때 온도라든가 이런 거. 자, 그리고 나선 이제 여기서 원자가 형성되면서는 이게 뭐를 갖다 이루게 되는 거야, 지금 현재. 우주 배경 복사를 이루게 되는 그 빛들이 쫙 퍼졌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 학교에서 디테일하게 뭐 몇 초, 그런 것들은 배우더라도 내기가 그런데 그래도 가르쳐 준 건 다 외워야 돼.
알았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선생님은 이렇게 중요한 내용을 얘기해 주지만 학교에서는 디테일하게 이렇게 가르치잖아. 그지? 빅뱅만 한 2시간 하지. 안 그러냐? 빅뱅 2시간 하잖아. 빅뱅 모르기 중요하다고. 씨, 본 적도 없는데. 그지? 근데 그 빅뱅 2시간 하고 뭐 영상 틀어줘. 나도 그래요. 음. 재밌으니까. 그지? 유튜브 찾아보면 재밌는 영상 되게 많잖아. 나한테 재밌고 니들이 재미없고. 그지? 그런 영상들이 있는데 그런 영상들을 막 보면서 여러분들이 우주에 대한 그런 꿈을 이렇게 한번 가져보라는 비현실적인 그러한 수업들을 하죠. 재미는 없는데, 그지? 그러니 그 영화 보는 게 더 낫지. 갤럭시, 뭐냐, 가디언 오브 갤럭시인가? 5월에 3편 한대. 그 가디언 오브 갤럭시의 그 녹색 여자 있잖아. 네. 녹색 여자. 그 녹색 여자가 요번에 아바타에 나온 똑같은 여자인지 알아? 네. 아바타에 나오네. 같은 배우야. 걔가 요 그 갤럭시 뭐 가디언 오브 갤럭시인가 뭐 그거 하고 아바타하고 해가지고 16조 벌었대. 16조 벌었대. 그러니까 배우 한 사람만 번 게 16조래. 아, 공부하기 싫어. 그지? 근데 뭐, 되게 운이 좋은 것 같아. 운. 그러니까 세상을 살면서 운은 어쩔 수가 없는. 그, 그, 원래 그 아바타 그 역할이 우리나라 배우 있잖아. 김은진인가? 그 여자가 첫 번째 캐스팅이었어. 근데 그 여자가 바빠서 드랍한 걸 그 여자가 가져간 거야. 그 다음에 그 있잖아. 그 녹색 그 가디언 갤럭시인가? 그것도 딴 되게 유명한 여자 배우였는데, 1년의 절반을 녹색으로 살기 싫다 그래가지고, 안 한다 그랬대. 근데 그 여자도 간 거야. 와. 그래가지고, 그 기네스북에 올랐대. 가장 돈을 단기간에 많이 번 여자. 16조가 뭐냐, 16조. 와. 우리나라하고 사이즈가 다르지, 그지? 아무튼, 뭐 그런 얘기 드립니다. 아셨죠? 뭐, 빅뱅은. 그래서 밑에는 이제 양성자하고, 그 다음에 중성자, 그 다음에 중수소하고 이런 애들이 만나서 뭘 만드는 거냐면, 헬륨 원자핵을 만드는 과정이야. 셋 중에 하나 정도는 문제가 돼서 나올 수 있어요. 알겠죠? 자, 그래가지고 요거는 1번, 2번, 3번 쭉 읽어보면 돼요. 그러니까 최종적인 건 뭐죠? 최종적인 건 모두가 헬륨의 원자 핵입니다. 원자 핵. 2 플러스. 자, 얘를 만들어지는데 어떻게 만들어졌냐 이거죠. 오늘 마찬가지로 헬륨의 원자 핵. 자,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로 만들어진 거죠. 최종적으로. 그래서 원자 핵은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 알겠지? 쭉 한번 보자. 자, 먼저 양성자하고 중성자가 만나요. 그죠? 음. 그럼 뭐 만들어져? 써 있잖아. 뭐라고? 중수소 원자핵이라고. 알겠죠? 중수소 원자핵. 그러면 중수소 원자핵은 이렇게 됩니다. 이게 중수소예요. 삼중수소. 그 다음에 또 중성자 하나 만나면 삼중수소. 이게 삼중수소죠. 자, 최종적으로 만들어지는 게 원자핵. 그럼 이제 여기 보면 입자를 봐봐. 자, 입자가 하나, 둘, 셋, 넷. 이 겉을 보란 말이야. 만나는 걸 보지 말고 겉에 몇 개가 부딪혔냐라고 보면 최종적으로 네 개의 입자로 이루어져 있는 헬륨 원자를 만나게 되는 거야. 알았어? 그다음 여기 봐.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이제 양성자, 중성자가 부딪히는 충돌하는 순서가 다르기 때문에 얘는 처음에는 똑같아요. 중수소. 알겠지? 그 다음에는 헬륨이네. 이거 우리 배웠는데, 이런 걸 뭐라 그러지? 이거 동위원소라고 그래, 동위원소. 헬륨은 동위원소. 질량소 3짜리 만들어지고, 최종적으로 4짜리 만들어지는 거. 이게 이제 어떠냐면, 이제 입자들, 양성자, 중성자 이런 애들이 부딪히면서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 공성이, 공성? 오늘, 어?
자, 그 다음에는 두 번째 방법은 중수소와 삼중수소들이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수가 이제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양성제, 중성제가 만나면 중수소죠. 뭐. 만났죠? 그지? 만나가지고 뭘 만드냐면 삼중수소를 만들어요. 근데 삼중수소 만들 때 떨어져 나와야지. 맞지? 양성제 하나 떨어져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중수소가 이제 만들어지는 애가 많을 거라고. 이 삼중수소하고, 얘가 삼중수소인데, 중수소가 부딪혀. 알겠죠? 그럼 뭐가 떨어져 나와야 돼? 중성자가 떨어져 나와야지만, 질량수가 4짜리인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지는 거죠. 알겠지? 얘는 이제 떨어져 나온 애가 있네. 알았어. 떨어져 나온 애가 양성자, 중성자들이 떨어져. 이거 잘 봐두세요. 문제 내긴 좋아요. 이게 좀 더 복잡하지. 앞에서는 양성자, 중성 계속 만났는데 이번에는 떨어져 나온 애들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애들. 그냥 제일 간단한 애들이에요. 제일 간단한. 간단한 건 이거. 얘들이 부딪히는 거야. 이렇게 부딪히면 아주 심플하게 뭐가 만들어져? 양성제 2개, 중성제 2개짜리인 헬륨이 만들어지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시험에 내기 좋아하는 건 1번하고 2번이야. 알았지? 1번하고 2번이 시험에 내기 좋아해. 그 다음에 조금 복잡하게 내면 2번은. 왜 그래? 2번은 1번, 2번은 뭐가 다 있냐면 중수소, 삼중수소, 헬륨. 알았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쭉 확인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주의 원소 분포. 자, 이게 지금부터 얘기하는 게 뭐죠? 빅뱅 우주론의 어떤 근거 또는 증거들을 얘기해 주면서 이제 우주에 어떤 원소들이 분포되어 있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야. 앞에 배웠잖아. 몇 대 몇이래 수소와 헬륨이? 3대 1이래. 그래서 수소하고 그다음엔 헬륨하고 이런 걸로 돼 있는 거지. 알겠지?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수소와 헬륨이 3대 1인 형성 과정이에요. 지금 선생님이 여기 정의한 게. 알겠죠? 형성 과정. 자, 형성 과정이라서 요거 하나는 사실은 수소 원자핵이죠. 빨간 거 하나. 그지? 그럼 이게 총 14개야. 이게 14개가 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14개. 빨간 게 14개. 요거 있죠? 이게 중성자 몇 개? 중성자는 2개. 7대 1이야, 이거야. 알았지?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헬륨 원자핵이 형성되기 전에 양성자, 중성자가 이와 같이 7대 1이 되는데 이때는 양성자, 중성자의 개수 비하고 질량 비는 같아, 안 같아? 같아야지 뭐. 거의 같다, 거의. 거의 같다. 이거 뒤에서 이제 원자 구조 배우고 있지만 양성자, 중성이 살짝 무거워. 그지? 그런데 그냥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됐냐면 이제 이렇게는 헬륨의 원자핵이 되고요. 4개가 양성자 2개, 중성 2개. 나머지는 다 뭐야? 수소 원자핵이 되겠지. 자, 그래서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의 개수비는 12대 1이야. 12대 1. 근데 이제 하나당 질량이 1대 4니까 한 개당 질량이 1대 4니까 이제 개수하고 한 개의 질량을 곱하면 얼마가 돼? 12대 4가 되겠지? 그러면 질량비는 3대 1이 된다 이 뜻입니다.
알았죠? 자, 이게 뭐 사실 어디서 주장한 거예요? 빅뱅 이론. 알았지? 빅뱅 이론. 자, 그럼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이걸 갖다 이제 검증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알았지? 검증을 하는데 이 검증을 하는 건 스펙트럼을 이용합니다. 알겠죠? 자, 우리 배웠던 거죠. 우리가 화학원에서 배웠던 건 무슨 스펙트럼? 방출 스펙트럼. 화학원 방출 스펙트럼 배웠잖아. 그지? 어디서 배운 거야? 그 뭐, 저 보의 원자 모형도 배웠었고. 그다음엔 근데 이제 흡수 스펙트럼이 있어요. 흡수 스펙트럼. 그 흡수 스펙트럼 뭐냐면 이런 거야. 그냥 별빛이 있어. 나와? 응. 근데 우주에는 뭐 수소라든가 헬륨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이걸 거쳐서 어디로 들어오고? 지구로 들어오지, 지구. 지구로 들어올 거야. 우리가 인간이 관측할 거 아니야. 그지? 그런데 이 별빛들이 얘네들에 의해서 뭐 되는 거야? 일부가 흡수가 되는 거야. 우주를 통과하면서. 알았지? 그러면 이렇게 우리 지구로 들어오는 빨주노초 파남보가 전부 다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뭐가 들어오는 거야? 이제 조금씩 선 스펙트럼이 나눠서. 다시 말하면 들어오지 못하는 거지, 까만색은. 우리 눈에 안 보이니까 까만색이잖아. 그지? 이런 걸 우리가 흡수 스펙트럼이라 그래요. 그래서 뭐를 관찰했냐면 보온의 기체라는 얘기는 쉽게 얘기하면 그냥 실험실 환경에서 방출 스펙트럼이 있다면 별빛이나 은하 있죠? 자, 은하에서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이런 게 선 스펙트럼인데 그럼 이런 게 없다면 이제 뭐 이런 거 백열전구 이런 것들은 이제 연속 스펙트럼이 나오겠죠. 알겠지? 그러니까 태양에서부터 우리 지구까지는 되게 거리 가깝잖아. 그지? 근데 우주에서도 머니까 이렇게 흡수가 돼가지고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흡수하고 방출은 같아야 돼, 안 같아야 돼? 같아야지. 그지? 그래서 실험실 이거는 별빛 관찰. 그러면 같아야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선 스펙트럼의 그 선의 위치, 그지? 선의 굵기 이런 걸 통해서 뭘 알 수 있다? 바로 원소들의 밀도를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밀도를 알 때 알 수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질량에 대한 정보들도 가지고 있다는 얘기겠죠. 그죠? 자, 넘어갈게. 그래서 결론은 빅뱅에서 얘기한 3대 1이 이게 빅뱅에서 얘기한 3대 1이잖아. 응? 빅뱅 이론이. 실제로 해보니까 약 3대 1이더래. 알겠어요? 어. 그러면 빅뱅을 주장한 사람들한테 너 맞아 너 맞아 이런 거야. 알았지? 주장을 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3대 1이니까 너 맞아 너 맞아 이렇게 된 거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뭐 동일한 사람들이 주장을 했다고 볼 수는 없겠죠. 누군가 주장을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검증을 한 거죠. 뭐 다 그래요. 뭐 빅뱅 이론이면 하루 이틀 사이에 나왔겠어. 빅뱅은 선생님이 학교 다닐 때도 중고등학교 다닐 때 빅뱅이라는 이론이 있었어요. 교과서에 안 실렸죠. 교과서에 안 실렸지. 그때 빅뱅이 있었죠. 뭐 과학 동화 이런 거 보면 막 다 있었어요. 선생님 그때는 그 과학 그 잡지 같은 것들 좋아하고 그랬거든. 미쳤나? 미친 거야? 니들 좋아해. 뭐 그런 거 요즘에 안 나와? 과학 뭐 동화 사이언스 이런 거? 안 나와? 나와. 어플도 있어요. 동화 사이언스. 심심하면 그런 거 보면 되는데. 그런 거 보면 좋아. 그 있잖아. 논술. 논술 준비가 별거 아니야. 그런데 보면 수학 문제 있고, 수학 문제, 논술 문제 있어. 풀어보고, 그러면 돼. 그럼 대치동 가서 수백만 원 쓰는 것보다 그게 훨씬 나. 선생님 옛날에 논술 선생님이었잖아. 되게 유명한 선생님이었어, 논술로. 진짜인데? 그래서 수시하고 이제 그 정시 그 면접 있을 때, 여기 시내 그 대성학원에서. 선생님이 광주에 처음으로 입시 논술을 만든 사람이에요. 그 대비반을.
했었어. 근데 논술이 다 죽었지. 근데 이제 아직은 좀 있잖아, 그지? 그래서 이제 수리 논술 같은 경우도 막 열심히 대비하고 그러는데 학원 갈 필요도 없어. 관심 있으면 그런 거 보면 뒤에 수학 문제 나와. 몇 개 풀어. 다 기출 문제. 그러면서 서서히 준비를 하는 거야. 그러다 보면 정말 논술이 어떻게, 뭐 내가 잘 쓰지도 않았는데 붙는 경우가 꽤 있어. 아주 근래 좋은 그 이그잼플이 선생님 아들. 선생님 아들이 내신이, 내신이 너무 안 좋아. 그런데 이게 성대 논술 전형을 가더니만 대기 7번이야. 내신이 되게 안 좋다니까? 성대 공대 썼는데 대기 7번이야. 붙을 줄 알았는데 안 붙었지. 아무튼. 근데 대기 7번이면 꽤 근접한 등수거든? 그지? 근데 이렇게 논술 한 1년 정도 뭐 이렇게 주말마다 다니면서 뭐 대비했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미리미리 대비하면 여러분들도 내신이 조금 안 좋아도 논술로 대학 들어갈 수 있어요. 알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할 때 이제 그런 어떤 잡지들이 되게 유용하게 쓰입니다. 알았죠? 그래서 이제 관심 있으면 도서관에는 항상 비치돼 있어요. 그런 거 지금 보면서 뒤에 이렇게 한번 보면은 그 부록으로 나와, 부록. 부록으로 나오는데 이렇게 보면 논술 문제 같은 거 봐봐. 그러면 이제 심심하면 일주일에 한두 문제씩 풀어. 그러다가 이제 졸리면 자면 돼. 알았지? 공부 열심히 하라는 얘기는 아닌데 아직은 그런 것들 대비가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빅뱅 우주론들이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도 있었는데 교과서의 신령한 근래야. 그지? 그만큼 많은 검증을 통해서 이제 이게 자리를 잡았다 이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은 우리가 원소의 가장 처음 뭐죠? 수소하고 헬륨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주의 주요 원소는 당연히 수소랑 헬륨이다. 자, 그런데 그건 우주에 있는 애들이고 실제로 지구와 생명체의 주요한 원소들은 수소, 헬륨이 아니거든. 맞잖아. 그지? 그래서 자, 먼저 우주는 뭐 수소, 헬륨이 제일 많아요. 90%야, 90%. 90, 98%. 우주 전체로 봤을 때. 하지만 지구나 생명체는 그렇지 않죠. 자, 지구. 이거 알아야 돼. 순서. 몇 등까지? 3등까지는 알아야지. 자, 뭐 기억을 갖다 할 때 도움이 되는 건 우리 그 핵 있잖아, 핵. 지구의 핵. 핵 뭐로 돼 있니? 철. 일단 철로 돼 있어. 그래가지고 이게 철로 돼 있어가지고 지구가 뭘 띄어? 자기장을 띄잖아. 알았지? 그래서 내핵하고 외핵의 상태가 내핵이 뭐지? 내핵이 고체고 외핵이 액체잖아. 그 외핵에서 액체들이 뭐래? 대류를 한단 말이야. 대류해가지고 그 대류에 의해서 뭐가 형성이 되면 지구 자기장이 형성이 되는 거야. 그래서 남쪽과 북쪽을 구분할 수 있게 된 거지. 알겠지? 그렇게 되는데 그것도 뭐 그냥 가본 적은 없어요. 가본 적은 없지 그냥. 지진파 연구해가지고 거기까지 어떻게 들어가 사람이. 근데 뭐 아니라는 사람들도 있어요. 들어가보면 아닐 거다. 그런 사람도 있어. 뻥 뚫려 있을 거다. 뭐 이런 사람도 있고, 뭐, 다양해요. 예. 뭐, 아무튼 안 들어가 봤어요. 그죠? 안 들어갔는데, 아무튼 그걸 이제 지진파를 해보니까 뭐 철로 돼 있더래. 뭐 일단 머릿속에. 그 다음 또 하나. SiO2 생각합니다. 알았지? SiO2. 이거 뭐야? 그거, 짱돌. 알았지? 짱돌이 SiO2거든. 그럼 뭐 순서대로 돼 있잖아. 그지? 핵 생각하고 철. 그 다음에 짱돌, SiO2. 그럼 순서대로 철, 규소, 산소. 이렇게. 산소, 규소. 이런 식으로. 1, 2, 3단 기억하세요. 자, 사람, 생명체지.
생명체는 기억할 때 물, 탄소. 이건 뒤에도 나와. 기억해. 사람 생명체를 이루는 거는 물과 탄수화물이야. 알겠지? 자, 그렇다면 우주는 수소산소가 되게 많은데 뭐 실제로 우리 주변에 있는 수소산소보다는 뭐가 많아? 다른 애들이 많지. 이게 어떻게 생성됐냐 이거죠. 그 생성되는 과정을 뭐로 설명하냐면 바로 별로 설명해요. 별. 알겠죠? 자, 별. 별이 뭔지는 알죠? 그지? 별. 이게 빛을 내는 애들을 별이라 그래요. 스스로 빛을 낸다. 스스로 빛을 내는 애들을 전부 다 별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그럼 별의 탄생과 관계되어 있는 힘 두 가지를 기억하는데 하나가 뭐죠? 중력 수축. 맞지? 그지? 중력 수축이야, 중력 수축. 그 다음 또 뭐 있니? 압력. 왜냐면 기체잖아. 알았지? 기체이기 때문에 내부 압력. 그러니까 중력 수축은 안쪽으로 당기는 힘. 압력은 바깥으로 퍼져나가는 힘. 알았지? 이 두 가지 힘이 관계되어 있는 게 별입니다. 그러면 먼저 가스 구름이 있대요. 이게 성간물질이죠. 자, 그 중에서 이제 밀도가 큰 곳에서 밀도가 크면 중력이 형성이 돼요. 알겠지? 그러다가 이런 애들이 성운을 이루게 돼요. 이게 성운. 성운 형성. 성운 형성하죠. 그죠? 성운 형성하면서 여기 이제 밀도가 이제 그 중에서도 밀도가 아주 큰 애들이 있어요. 큰 애들. 이 큰 애들이 지금 이제 이런 밀도가 커지는 애들이 여기가 이제 별이 탄생하는 지점이에요. 알았죠? 그래가지고 이제 원시별은 이런 성운과 성운들이 좀 만나요. 성운과 성운이 만나서 뭐가 되냐 원시별이 되죠. 알겠죠? 그래서 이 원시별은 일단은 중력 수축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중력 수축에서 온도가 올라가면서 다시 압력이 커져요. 내부 압력이겠죠? 그죠?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되면서 이제 점점 모여들게 되면 뭘 만들면 별이 탄생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별이 뭐 해야 돼? 주, 계, 열, 승. 알았죠? 별의 생애 대부분은 주계열성으로 마감하죠. 그럼 주계열성의 내부 온도는 몇 도래요? 몇 도? 1000만 켈빈. 자, 그렇게 되면 이 온도가 되게 또 중요한데 이 정도 되면 뭐가 되냐면 수소 핵융합 반응이 시작되게 돼요.
그럼 이러면서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 빛이 나오는 거죠. 얘네가 알아요? 수소폭탄? 들어봤어요? 수소폭탄? 남학생들 무기에 관심 많잖아. 어느 나라 있어? 미국, 러시아, 중국 있나? 중국 정도? 근데 수소폭탄이 왜 그 어마무지한 폭탄인지 알아? 수소폭탄을 터뜨리기 위한 기폭장치가 있는데 그게 원자폭탄이야. 그러니까 수소폭탄 안에 원자폭탄이 포함되어 있어. 그래서 그게 원자폭탄이 먼저 터져. 터지면 갑자기 열이 나오지. 그 열로 핵융합 반응을 일으켜. 그러면 또 열이 확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수소폭탄은 원자폭탄의 수천 배, 수만 배의 위력이. 그러니까 뭐 원자폭탄 하나로 도시가 하나가 날아간다면 수소폭탄 하나는 남한이 날아갈 수도 있어. 쓰면 안 되지 당연히. 그거 왜 만들었나 몰라. 그거 쓰면 작살인 거야. 왜냐면 얘기했잖아. 터지면서 원자폭탄이 같이 터진다니까. 그래서 어마무지한 위력이에요. 그래서 그건 이제 핵융합 반응을 이용한 폭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인간한테 일해온 걸 만들어야 되는데 쓸데없는 거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그거는 원자폭탄보다 훨씬 더 위험합니다. 러시아의 그 대통령 미친놈이 또 원자폭탄을 쓰니만이 그러고 있죠. 공멸하는 거야, 공멸. 자, 그럼 왜 원자폭탄 쓰는 줄 알겠지? 온도가 충분해야 돼. 자, 그게 몇 켈빈이래? 기억해, 몇 켈빈? 그래. 알았죠? 그래서 1학기 중간고사는 조금 세세한 것까지 많이 알아요. 알았죠? 좀 낮아요. 뒤로 갈수록 하는데 이게 1단원이기보다는 중앙에서 범위 이런 것 들어가서 좀 세세한 것까지 알아야 돼요. 자, 그럼 주계열성부터 시작하는 거죠. 별. 주계열성. 자, 별이 만들어졌어. 그런데 알겠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보면 양성자들이 있잖아. 이 양성자거든. 자, 수소 핵융합 반응이야. 정확히 얘기하면 수소 핵융합 반응. 그럼 얘를 풀어서 얘기하면 수소 원자 핵이 융합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만들어지는 건 뭐야? 헬륨? 알겠지? 수소 핵융합 반응은 헬륨. 헬륨은 이제 양성자하고 중성자인데 보는 것처럼 양성자 중성자예요. 그러면 이때 변해야 되는 게 있잖아. 양성자 중성. 그러니까 지금 양성자 4개인데 중성자가 됐다는 얘기는 양성자 중에 변했을 거 아니야. 알았지? 그러면 이게 뭐라 그러냐면 질량 결손이라 그래요. 질량 결손이 생기는데 이 질량 결손에 의해서 뭐가 발생하냐면 에너지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알았죠? 그래서 뭐 E는 MC 스퀘어. 이게 이제 아인슈타인이 얘기했던 에너지잖아. 질량 결손. 그래서 질량 결손만큼에 해당하는 게 에너지가 나온대요. 얼마 되지 않겠지, 질량이. 하지만 개수가 어마무지하게 많기 때문에 어마무지한 에너지를 내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알았죠? 자, 그래서 이러한 별들은 중력과 내부 압력들이 모여를 이루고 있다. 평형을 이루고 있으면서 크기를 유지한다는 뜻이겠죠. 자, 이거는 이제 주계열성이야. 주계열성은 뭐하고 뭐만 있다고? 수소 헬륨. 알겠죠? 수소 헬륨. 수소 헬륨이 있어가지고 주계열성에서는 수소하고 헬륨이 있어. 그래서 여기서 뭐가 일어나?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요.
자, 그다음엔 적색거성은 어떻게 되냐면 이제 수소하고 헬륨이 있는데 수소에 많은 수소가 헬륨으로 이제 융합 반응을 하게 된 거야. 알겠지? 그러면 가운데가 무거워져 안 무거워져? 헬륨이 지금 무거워질 거 아니야. 다시 어떻게 돼? 수축해 안 수축해? 수축하다가 안에서 또 다른 원소가 생성이 되는 거야. 그지? 그런데 그 뭐야 또 온도가 올라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쭉 부풀어 오르는 거지. 알겠지? 그렇게 되면 적색 거성이 돼. 그러니까 적색 거성은 뭐 일단 이렇게 이것도 역시 뭐 수소도 있고 헬륨도 있어. 근데 가운데 있지 가운데. 그러니까 여기서 일어나는 게 뭐냐면 핵융합 반응인데 헬륨,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얘는 탄소하고 산소와 같은 이제 가벼운 원소가 생성이 되는 게 이 적색 거성이죠. 알겠죠? 그래서 적색 거성은 팽창을 하면서 온도가 낮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색깔로 변해? 적색, 적색. 알았지? 그래서 적색은 온도가 낮은 쪽이고요. 푸른색 쪽은 온도가 높은 쪽입니다. 기억하세요? 적색, 푸른색. 그래가지고 이제 됐어. 그러다 뭐 이렇게 해서 정말 커지다가 빵 터지는 둥 마는 둥 아니 그냥 스물스물. 알았지? 그러면서 되는 게 뭐냐면 행성상소운이고 백색 외성이에요. 근데 이 백색 외성은 요거 여기서는 핵융합 반응이 없어요. 반응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가운데가 뭐예요? 이게 백색 외성이지. 이제 나머지는 행성상소운이야. 자, 아무튼 이러면서 이러한 원소들이 이렇게 또 우주 공간으로 퍼져나가. 알았지? 근데 질량이 굉장히 무거운 그런 별들은 주기활성 똑같습니다. 알았죠? 자, 거성이 됩니다. 적색 거성이 되듯이 얘 거성이 되는데 너무 커서 초고성이야. 알았지? 거성인데 초고성. 그럼 이 초고성은 그만큼 안쪽의 온도가 더 높겠지? 그제? 무거우니까. 중력수 더 많이 하고 높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얘는 헬륨이 얘가 되는 융합 반응도 일어나고 얘가 다시 얘가 되는 융합 반응이고 SI가 다시 처리되는 그런 융합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보면은 질량이 작은 그러한 주기활성보다는 조금은 무거운 원소가 생성이 되는 거죠. 사실은 이놈이 세상에서 가장 안정한 애가 얘야, 얘. 철. 가장 안정해요, 철이. 그래서 가벼운 애는 철이 되기 힘들지만 굉장히 무거운 애들은 철이 되려고 해요, 사실. 알았지? 그래서 우리 지구라든가 행성들의 그 내부에는 전부 다 이제 철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많은 이유 하나가 이제 안정화 원소가 철이기 때문에. 자, 그러다가 이게 또 굉장히 온도가 나중에는 결국은 어떻게 또 중력 수축에 의해서 수축되다가 온도가 올라가고 막 올라가고 또 내부함이 커지고 막 이럴 거 아니야. 팍 터져요. 알았지? 그러니까 터지는 이유는 중력 수축으로 중력 수축으로 압력이 커진 거지. 커지다가 폭발합니다. 알았지? 이 폭발하는 걸 초신성이라 그래.
그러면 폭발할 때 에너지가 커요, 안 커요? 큰 에너지가 방출되겠지. 그러면 이때는 더 무거운 원소. 다시 말하면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생성이 됩니다. 알겠죠?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이때 이제 생성이 되는 거예요. 이때 뭐 나오는 뭐 생성되는 우라늄을 비롯해 뭐 다양한 원소들이 있겠죠. 그죠? 우리가 이제 한 110가지 정도의 원소들, 뭐 지금 뭐 올해는 몇 가지 종류가 될지 모르겠지만 인공 원소를 제외하고는 자연계에서 만들어지는 애들은 전부 다 이와 같은 무거운 원소들은 초신성에서 나오는 거죠. 얼마 전에 뭐 굉장히 큰 초신성 발견했대요. 봤어요? 뉴스 봤어요? 응? 뭐 옛날 일이겠지, 그지? 굉장히 오래된 일이었겠죠. 빛이 왔을 테니까. 아무튼 그러한 어떤 초신성. 그래서 이제 이게 하고 나면 이제 뭐가 되냐면 밀도가 굉장히 큰 애들이 이제 남게 되죠. 그게 중성자별이고 그게 블랙홀이에요. 알겠죠? 중성자별이고 블랙홀인데 뭐 얘네들은 뭐 아직 몰라요. 뭐가 뭔지 뭐 들어가 본 적이 있어야 알지. 그지? 블랙홀 안에 뭐가 있는지 어떻게 알아? 응? 뭐 빛도 흡수해서 블랙홀이라면. 근데 또 거기에 또 화이트홀이라고 생겼어. 화이트홀 알아요? 몰라요? 블랙홀이 있는 반면에 화이트홀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이 우주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블랙홀하고 화이트홀은 우주들이 연결되어 있는 구간이라고 해요. 입구 출구. 막 지어내면 돼. 그래서 우주가 여러 군데 있대. 입구와 출구가 있는 거죠. 뭐 이런 평행 우주론도 들어봤지. 그지? 우주 어딘가 니네 똑같은 애들이 있는 거야. 근데 여기서 말이야 현주가 공주인데 여기서는 평민이야. 별로 짱나지 않니? 그치? 자, 이런 거 있대요. 이게 평행 우주론이고. 거기 그 평행 우주론에서 나오는 게 화이트라고 블랙홀이야. 입구 출구가 있어가지고. 인간이 어느 순간에 이제 과학이 많이 발달하면 그런 이제 블랙홀이라는 거 화이트홀을 통해서 시공간을 넘어갈 수가 있다. 라는 그런 재밌는 공상과학 그 영화들이나 소설들이 있죠. 그래요. 참 재밌어요. 그죠? 화학보다 더 재밌는 것 같아, 이게. 아니야? 화학이 재미없어. 대사만 뒤지게 하죠. 자, 조금만 쉬었다가 태양계하고 지구 형성 보도록 할게요. 자, 태양계, 지구. 자, 태양이죠, 태양. 태양 앞에서 본 거와 똑같아. 태양이 별이잖아. 그지? 별. 그러니까 원시별이 만들어지는 과정 봤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성운, 저 태양계 소분의 이렇게 원심력에 의해서 원반 모형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엔 원시 태양이 만들어져요. 그럼 미행성체는 나중에 뭐가 되는 거예요? 행성이 되는 거고. 일단 중심부에는 주계열성의 원시 태양이 만들어지고요. 그럼 원시 태양에서부터 원시 행성이 그 주변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알겠지? 그러니까 이거는 주계열성이 탄생되는 과정에서 이제 행성 조금 추가되는 거야. 한번 가. 행성은 뭐뭐 있어? 지구형, 목성형. 알았지? 그러니까 미행성체, 돌덩이야. 돌덩이들이 막 충돌해가지고 이제 지구형과 목성형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거는 중학교 때 배우죠. 맞지? 똑같아. 알고는 있어야 돼. 자, 지구를 보게 되면 지구는 이제 미행성체들이 형성이 되는데 이때는 온도가 굉장히 높죠. 충돌할 때 굉장히 그 높은 열을 내놓잖아. 그지? 그다음에 이제 액체. 꼰득꼰득 굳게 되는 게 뭐예요? 이게 핵하고 멘틀로 분리가 됩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 멘틀은 이제 뭐 액체하고 고체의 두 가지의 그 특징을 나타내 주잖아. 그래서 뭐 멘틀 대류 이런 거 일어나는 것이. 그러다가 이제 뭐가 형성이 돼? 지각이 형성되는 거야, 지각. 이거는 고체야.
시각은 고체. 고체가 형성되는 거죠. 근데 고체가 형성될 때 이 수소는 가벼워서 우주로 날아가. 알았지? 그러니까 지구형 행성은 수소가 되게 많이 없죠. 왜냐하면 중력이 그만큼 작아. 근데 토성이나 목성같이 굉장히 질량이 큰 애는 중력이 강하기 때문에 걔들 잡고 있을 수 있는 거야. 가벼운 애들. 알았지?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그러면 여기서 대기가 있는데 대기는 질소하고 질소가 있고 산소가 있어요. 뭐 이산화탄소 이런 애들이 있겠지. 그지? 음. 그러면서 이 두 가지 성분은 어디로 어디에 영향을 주죠? 바다. 바다로 들어가. 알았지? 그럼 그 바다가 무슨 바다예요? 무슨 바다? 원시 바다가 형성되고, 맞지? 그지? 그럼 원시 바다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생명체가 탄생을 하죠. 이 생명체라는 얘기는 식물과 동물 다 마찬가지야. 식물과 동물. 알았지? 그 중에서 이제 이 생명체 중에서 이제 식물이죠, 식물. 그래서 생명체, 식물이 뭐라죠? 광합성. 광합성을. 광합성은 다시 뭐야? 산소를 내보내는 거지. 맞지? 내보내게 되는 거야. 내보냈어요. 그럼 산소를 내보내게 되면 이제 또 어떤 현상이 생겨? 산소를 대기를 중에 막 내보내. 그러면 오존층이 형성돼. 그럼 오존층이 형성된 다음에 육지 생물들이 나오게 돼. 순서 알겠지? 그지? 자, 바다가 형성되는데 바다에 있는 식물들이 다시 광합성을 해서 산소를 다시 내뿜어. 자, 내뿜으면 공기 중에 산소가 많아질 거 아니야. 그러면 오존층이 형성된 다음에 육지 생물이 출현하게 돼. 그럼 오존층이 생성되기 전에는 왜 안 됐어? 야, 자외선에 엑스레이에 뭐 아니면 감마선이 계속해서 육지로 내려오니까 안 될 거예요. 그럼 수생물은 어떻게 살았을까? 물이 보호하니까 살지. 알겠지? 그래서 1년에 4번씩 다이빙을 가는데 까매 안 까매? 좀 까맣나? 다이빙 가면 안 타. 안 타지. 그 땡볕에 잠깐 나와서 탄 거야. 다이빙은 바다에 있잖아. 화상을 입을 일이 없지. 근데 그 이제 바다까지 이렇게 이동할 거 아니야, 배 타고. 그때 잠깐 타는 거야. 근데 이제 그걸 하루 종일 막 그 바닷가에 놀아봐. 타긴 안 타겠니? 새까맣게 타죠. 바닷가에 놀면 타요. 니들도 그 필리핀에서 한 2, 3일 정도 놀아봐. 필리핀 현지인데. 어. 그래가지고 거기 애들은 이 태양을 이렇게 쬐는 걸 진짜 싫어한다. 원래 까맣잖아. 근데 쟤들이 태양을 받아서 까맣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원래 까만 애들인데. 그래서 이 까만, 흰 살결을 되게 부러워해. 우리는 진짜 희다. 얘들은 진짜요. 우리 허해, 걔네들에 비하면. 백인들보다는 그렇지만, 야, 근데 그렇지도 않더라. 뭐, 저기, 그래서 헐리우드 그거 보니까 뭐, 그 어떤 여자 배우 갔는데 걔가 제일 희던데? 태워가지고 애들이. 우리는 진짜 해요. 어디 가면 진짜. 우리는 백인이야, 백인. 근데 걔네들은 햇빛을 너무 싫어하더라고. 그러니까 뭐냐면, 바다. 자, 바다가 있어? 그럼 바다가 있으면 바다에 자외선이 차단이 되니까 괜찮은 거야. 분위기 알겠죠? 자, 그래서 지구에 생명체가 나타나게 되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자, 그 뒤에 짠짠짠 다 했어. 안 한 게 어디 있니? 알았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여기 이용결합, 공유결합 내 13페이지까지 해줬나? 페이지 봐봐. 몇 페이지니?
시작 페이지. 자, 우리 결합은 우리가 화학 원에서는 3단원이 결합이에요. 알았죠? 자, 여기까지는 전자배치까지는 다 했어요. 전자배치까지 했니 안 했니? 네. 통합에서 안 했다. 통합에, 화학 원에서. 얘네 화학 원 어디까지 나왔냐? 생각해보니까 화학 원 내가 진도를 확인 좀 해볼게요. 여러분 반. 토요일, 고일. 나갔는데? 네. 나갔잖아. 주요 성질 빼놓고 여기까지 다 전자배치까지 나갔어, 안 나갔어? 나갔어. 왜 모른 척해? 그 다 한 거예요, 고일 과정은. 알았죠? 야, 그러니까 어디까지 했냐면 전자배치기 다 한 거야. 우리가 어디 화학 원에서 배웠던 거 여기까지 다 본 거예요. 알았죠? 예, 안 본 게 이제 화학 결합인데, 이거는 이제 문제 좀 푸는 시간을 가질게. 알았죠? 문제 푸는 시간 갖고, 그 다음에 또 시간 나오면 선생님이 또 화학 결합 원리에다가 중요한 내용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자, 문제 좀 푸세요, 그럼.